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성욕이 없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욕이 없다는 게 정말 좋은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욕이 거의 없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해. 그 말 언뜻 들으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가들, 특히 프로이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성욕, 즉 리비도는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심리 에너지의 본질이라고요. 리비도는 성적인 욕망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추동하는 원초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사라졌거나 너무 억눌린 상태라면 그건 단지 욕망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마치 댐 뒤에 갇힌 물처럼 압축되고 뒤틀리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무 차분하고 욕망이 없어 보이고 갈등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상할 정도로 작은 일에 폭발하거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두운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건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온 리비도의 파열일 수도 있다는 걸요. 가령 이런 사례가 있어요. 미국의 모 대학교에서 명문 교수로 재직하던 어씨. 학생들 사이에서도 늘 점잖고 깔끔한 이미지로 유명했죠. 성적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거리감을 유지했고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체포됩니다. 수십 년간 음지에서 수집한 편집적인 자료들과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이중적인 행동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은 이렇게 말했죠.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본래부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억눌러온 리비도가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걸까요?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리비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억압될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고요. 그리고 억압된 리비도는 반드시 무의식 속에서 변형을 겪습니다. 그 변형의 결과는 다양합니다. 우울증, 강박증, 과도한 공격성, 도착적인 행동, 혹은 감정적 마비. 즉,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실제로는 내면에 아주 높은 압력의 감정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이런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완벽주의적이고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사람들. 이들은 자주 감정을 억제하고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욕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하지만 치료가 깊어질수록 무의식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린 시절에 억압된 감정, 금기시된 성적 욕망,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수치심. 심리학자 유미 카사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성욕을 느끼는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 자체보다도 그 욕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뇌과학의 관점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의 성욕은 도파민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비도는 단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쾌락과 보상을 추구하는 뇌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과 맞닿아 있어요. 다시 말해, 성욕이 없다는 것은 단지 성적인 흥미가 줄었다는 걸 넘어서서 도파민 시스템 자체의 저하, 즉, 삶 전체에 대한 흥미의 감소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요즘 아무것도 재미없어. 그냥 무기력해. 그 말이야말로 뇌의 보상회로, 즉 리비도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욕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자기 파괴로 전환되기도 하거든요. 혹은 타인을 향한 이상한 형태의 조종 욕구나 도착적인 방식으로 왜곡된 쾌락 추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성욕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살아있던 리비도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욕망을 억누르는 것, 그건 참을성 있는 성숙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억압이 스스로에 대한 혐오나 삶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결코 성숙함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조엘 맥커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욕망은 방향을 잃은 순간 괴물이 된다. 욕망은 흘러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걸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혹은 느끼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억제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폭발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까지는 리비도 억압의 심리적 그림자였다면, 다음엔 리비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이되고 잠재적 병리로 구체화되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자신 안에 묘한 울림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리비도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건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리비도가 억압된 이후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고 날카롭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바꿔버리는 흐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욕망이 줄었고 그걸 잘 통제하고 있으니 나는 성숙하고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억눌린 리비도는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이됩니다. 이 전이가 시작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정체불명의 불안과 피로 또는 이상한 집착에 시달리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한 여성 CEO, 미즈키 씨. 겉보기에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엄청난 자기관리, 철저한 원칙주의, 감정 기복 없는 태도. 사내에선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부하 직원 중 감정 표현이 조금만 자유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직무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 그녀가 꺼낸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불쾌해요.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면 스스로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불쾌감의 정체예요. 그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억눌린 감정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타인을 볼 때 불편함과 위협으로 작용하는 현상. 바로 억압된 리비도의 전형적인 그림자였어요. 리비도는 욕망이자 감정이고 움직이려는 본능입니다. 그게 억압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종종 통제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죠. 즉, 억눌린 욕망은 자기 억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이의 핵심이에요. 리비도의 에너지는 타인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전이가 병리적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시 사례를 들어볼게요. 런던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남성 루크. 그는 평소에 철저하게 감정을 숨기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성적인 대화는 물론 인간적인 친밀감조차 피했고 의학적으로도 자신이 무성애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환자의 가족 중 한 여성에게 강박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상할 정도로 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나를 필요로 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석 결과 그건 치환된 욕망의 결과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성적 욕망은 사라졌지만 그 욕망은 보호자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의식 속의 감정이 폭주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크가 진심으로 자신이 욕망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억압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의식은 자신이 문제없다고 느끼게 하고 무의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감정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리비도의 억압은 결국 두 가지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감정의 마비, 그리고 또 하나는 왜곡된 폭발. 감정의 마비는 나는 아무 감정도 없어라는 상태로 이어지고, 왜곡된 폭발은 나는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지? 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구조는 종종 도덕주의, 자기희생, 이상화된 역할 같은 모습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뜨겁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억눌린 리비도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현상, 바로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그건 단순히 우울함이 아니라 삶의 어떤 감각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이에요. 무언가를 먹어도 들어도 경험해도 도파민이 도무지 터지지 않는 상태.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극을 찾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극단적인 소비, 감정적 거리두기, 정체불명의 우울감, 그리고 때로는 자기 존재를 부정하려는 충동.
이런 현상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근원엔 표현되지 못한 에너지, 즉 리비도 억압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복잡하고 뒤틀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런 욕망 따위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한 번 더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리비도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억눌린 리비도가 예술성과 창조성으로 전환된 사례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심리적 통찰을 이야기할게요. 이건 단지 성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억눌린 리비도가 어떤 식으로 뒤틀리고 어디로 전이되며 그게 인간의 삶과 감정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그 에너지가 어떻게 창조성으로 바뀌는지를 말해야 해요. 왜냐면 이건 단지 억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로 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이야기거든요. 리비도는 정말 독특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억압되면 병리가 되고 제대로 흐르면 생명력이 되며 예술과 창조의 영역으로 승화되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프란츠 카프카. 평생 극도의 내향성과 억제된 성욕, 끊임없는 자기 검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수많은 연애를 했지만 정작 진짜 가까워지는 걸 극도로 불안해했고 성적인 접촉에 대한 공포와 환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 억눌린 리비도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그의 작품 속 세계. 변신이나 심판 같은 이야기들 속에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불안, 비인간적인 시스템 속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억눌린 욕망의 초현실적인 그림자들이 녹아있죠. 카프카는 리비도를 해소하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를 글이라는 형태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상징화라는 과정이에요. 무의식 속 욕망을 직접 드러낼 수 없을 때 인간은 그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술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치료에서도 억눌린 욕망을 해석하고 그걸 창조적인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힐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예술은 억압된 욕망의 대체 표현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가장 인간적인 감정, 곧 리비도에서 비롯된다. 음악가 프레디 머큐리 역시 그랬습니다. 그의 삶엔 수많은 내적 충돌이 있었어요. 정체성의 혼란, 금기시된 성적 욕망,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공포.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리비도를 음악 속에 집어넣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 안의 억눌림을 해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욕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혹은 감정이 메마른 것 같고 삶이 반복되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게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표현되지 못한 리비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문학이든 그림이든 춤이든 말이든 혹은 누군가와의 진짜 소통이든 그 모든 건 리비도를 건강하게 흐르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창조성은 성욕이 없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욕망을 인정하고 나서야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을 모른 척하고 사는 동안엔 우리는 그저 닫힌 상태예요. 하지만 욕망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상징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그렇게 바뀌어 왔어요. 억눌린 감정에서 출발한 수많은 예술과 철학, 종교, 그리고 혁신들이 결국은 표현되지 못한 리비도의 대체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리비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은 조용히 숨어 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가려 하고 있습니다. 억누를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병리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억압 속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욕망을 직면하고 그 에너지를 삶으로 바꿀 것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시대, 리비도의 겨울. 실제로 요즘 사람들 사이에선 성욕이 없다는 말이 흔하게 들려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정서와 연결된 현상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른바 무성욕 시대. 전 세계적으로 성관계 횟수는 줄고 있고 연애와 결혼은 점점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은 욕망보다는 안정이나 무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말하죠. 난 그냥 편한 게 좋아요. 복잡한 감정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단순한 편함일까요? 일본에서 20대를 중심으로 한 성생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성욕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고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건 귀찮고 피곤해서, 즉 리비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정신적 에너지 자체가 고갈된 거예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자극합니다. 정보, 속도, 비교, 불안, 이런 요소들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잉 자극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욕망은 마비시키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욕 없음이라는 감정의 차단 상태. 그건 감정이 고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욕망 회로가 과부하 끝에 셧다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성적 무관심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무감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여성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연애? 그건 너무 번거롭고 상처도 많아서 그냥 안 해요. 좋아하는 감정?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상담이 계속되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차단했던 경험, 그리고 반복된 상실 속에서 욕망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학습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욕망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게 만든 건 피로와 불안이라는 시대의 정서였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욕망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욕망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상황. 즉 리비도의 기능 저하 상태.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잃어버린 리비도는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좋다는 느낌.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혹은 어떤 풍경을 마주할 때 가슴 한쪽이 움찔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은 도파민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리비도는 원래 그렇게 천천히 다시 살아납니다. 심리학자 조지 바타유는 욕망은 금지와 충돌하며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욕망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지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욕망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 대신 과잉 자극으로 욕망을 무력화시킵니다. 계속 새로운 걸 보여주고,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 피로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욕망을 포기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감정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날엔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 요즘 나는 뭘 좋아하지?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대답이 꼭 누군가를 향한 욕망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삶을 향한 욕망, 자기 감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다시 살아나고 싶은 본능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리비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단지 성욕이나 리비도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감각, 즉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욕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나쁘다거나 병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무감각과 회피, 혹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건 분명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리비도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무언가에 감동하고 흔들리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본능이자 가능성이죠. 지금 너무 지치셨다면 욕망이 아니라 감각부터 회복하셔도 됩니다. 작은 기쁨, 사소한 설렘, 내 안에서 움찔하는 감정을 놓치지 마세요. 억눌렀던 리비도가 당신을 파괴하는 에너지로 터지기 전에 그걸 살아가는 힘으로 바꾸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선택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에게 분명히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당신 안에 잊혀진 감각들을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구독해두세요.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가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